안녕하십니까, 상가여울입니다. 자, 2023년도 시즌이 끝나고 벌써 한 2달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점점 더 해년마다 갈수록 날씨가 일찍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월에 굉장히 따뜻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에 따뜻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2월 말경이면 날씨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이제는 2024년도 시즌을 위해서 소모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웜낚시를, 지그헤드 낚시를 할 때 웜을 선택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를 주로 가지고 다닌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자, 어떤 분들은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웜낚시를 할 때 한 가지의 웜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고 많이 봤습니다. 아이그룹이면 아이그룹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그분들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울 낚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그룹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 컬러도 2가지 이상 컬러를 가지고 다니고 그렇긴 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그룹과 슬라이드 웜, 그리고 D그룹 웜,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그룹을 주종으로 합니다. 이 아이그룹을 주종으로 낚시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자, 이 글러브 하나로 수십 마리를 잡은 적도 있긴 해요. 그리고 여러 마리를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쏘가리를 잡아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쏘가리 낚시를 하게 되면 아실 거예요. 이 한참 입질이 오다가 뚝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쏘가리들이 이 그룹웜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아이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입질이 끊기는 그 순간에 제 2023년이나 22년도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이 웜을 굉장히 자주 갈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그룹의 액션에 반응을 안 하는데 이 D그룹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같이 동행 출조하신 분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안 나온다. 그래서 빠지는 자리를 내가 들어가면 다시 고기가 나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의 액션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한 가지 웜을 고집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근데 세 종류 정도는 아이그룹, 슬라이드나 제가 또 즐겨하는 놈이 새드웜 종류인데, 이렇게 이 꼬리에 있는 이 원형의 둘레가 큰 것, 그리고 물고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새드웜입니다. 이런 종류를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그러면서 2가지 컬러 정도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한 가지 웜만 사용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아이그룹, C그룹 타입, D그룹 타입, 이런 테일웜, 이런 종류들은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가지고 다니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게 슬라이드 2인데
네, 슬라이드 웜에다가 간절이 조금 유격이 길어요. 간절이 유격이 길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재미를 많이 본 것이 이건데, 간절 유격이 일반 슬라이드보다 유격이 간격이 큽니다. 길고, 그리고 굉장히 꼬리가 낭창거리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지느러미를 달았어요. 어떤 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 웜으로 굉장한 손맛을 봤습니다. 제가 40마리도 잡아보고 하루 저녁에 굉장히 많이 잡아봤는데, 이 웜의 특징은 저는 사용을 해보고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광고용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여울에서 흘려서 돌아쳐서 딱 멈췄을 때 여울발을 맞으면 이 앞에가 파장이 생깁니다. 이렇게 탁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낮에 파장이 탁 생기면서 물고기가 베이트가 움직이다가 서서 앞지느러미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럴 때 쏘가리들이 덮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종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I그럽, C그럽이나 D그럽 이런 거를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입질이 이걸로 없을 때 웜의 종류를 패턴을 바꿔주면 또 입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 여러분들도 참고만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민호를 쓰면은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잘 나오면 그 민호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민호는 한 가지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게 비싼 제품이든 안 비싼 제품이든 한 가지 민호만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딥라이저, 럭키 크리프트, 룩기 이런 거 저도 이렇게 작년에 선물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민호가 많습니다. 주종은 이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럭키 크리프트 4개인가 선물 받고 이랬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제품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저도 경기 북부 쪽으로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임진강, 한탄강이 주 필드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쓰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5자를 잡은 거는 다 딱 2종류의 민호에서 다 잡았습니다. 자, 이게 11.5g짜리 렌털도 들어있어요, 속 안에. 자, 11.5g짜리고 요거는 9g 정도, 10g, 19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작년에 제가 5자를 한 3마리 정도 했는데 다 이 제품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잡고 이 민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자, 이거 50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어떤 웜도 마찬가지고 민호를 처음 접했을 때 낮에 여울에나 소에서 이 민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액션에서 가장 많이 고기가 반응을 하는지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이 민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한 가지만, 한 회사의 제품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무게만 조금 틀리게, 그리고 크기만 조금 틀리게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액션과 반응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 크기를 크고 무거운 거를 약간 무거운 걸 사용하는 것은 쏘가리의 크기에 선별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선별할 때 작은 거는 잘 잡지 않고 뭐 활성도가 좋을 때는 70도 그렇고 90도 그렇고 쏘가리들이 막 때립니다 무식하게. 하지만 조그만 것들도 큰 것들을 탐하기는 해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민어가 크면 클수록 선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크기 50, 60, 70까지 쏘가리 낚시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회사의 제품을 쓰는 이유가 그 민어는 그 회사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처음 접하는 거는 자, 얕은 여울에서는 어떤 반응이고 깊은 여울에서는 어떤 반응이고 그리고 돌아칠 때 이 민어는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랜딩을 할 거고 릴을 감을 때 어떤 형태의 여울을 맞으면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자맹수심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거는 나한테 맞는 민어가 같다 싶으면 그 한 가지 제품을 고집합니다. 요즘에 뭐 민어가 굉장히 뭐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 회사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참조할 내용이 있으면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달 반 정도면은 이제 쏘가리 시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준비 못하신 분들 이제 웜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라인 그리고 민호 다 체크들 하시고 이제 출조할 준비. 언제나 집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마음은 필드에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쏘가리 낚시 소모품들 준비들 잘 하셔서 올해는 정말 큰 대물들 하시고 마리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